덩치 이렇게 커가지고 팔에 이제 막 문신 쫙 있고 강매나 또는 눈탱이를 치는.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자가 정비하고 있는 운전신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컨텐츠, 컨텐츠라고 좀 표현하기도 좀 창피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찍고 있는 영상이 대부분 제 차였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5 시리즈 F10 모델이고 주행 키로수는 약 31만 킬로, 그리고 차량의 엔진은 N47 엔진이 달려있고 파워트레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ZF 8단입니다.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그리고 이제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자잘하게 고장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다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앞유리 카울 커버, 그리고 앰비언트 시공, 관광미러 교체, 셀프 광택. 셀프 광택은 뒤에 보시는 이 디월트 광택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우 모터 소음 수리를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 교체를 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도어 손잡이 끈끈이, 그리고 배터리 교체, 각종 전구류, 오일류 이런 것들을 작업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더 이상 제 차에 대해서 찍을 게 없습니다. 네, 찍을 게 없어요. 고장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동 트렁크를 한번 달아볼까, 아니면은 이 고스트 클로징 도어 이걸 좀 달아볼까 하는데, 다는 거는 부품을 주문을 해서 달면 되는데 과연 내가 이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장착을 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요즘에 좀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자네가 뭔데 중고차 사는 거를 알려주니 많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군대 제대 아니죠. 군대에도 이제 국군 수송사령부에서 자동차 운전과 정비를 좀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제대 후에는 이제 블루핸즈에서 짧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차 전문 휠 보건업체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약 10년 동안 현재는 이제 그런 법인 회사에서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와 이제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제 직업, 제 본업 외에도 쉬는 날에는 이제 중고차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 지가 약 4개월쯤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전문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입과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대만 매입해서 한 달에 한 대만 팔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한 지가 약 4개월쯤 됐는데 일단 제 계획대로 한 달에 한 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는 한 달에 한 대만 매입하거든요. 네, 아무튼 저도 처음에는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덩치 이렇게 커가지고 팔에 이제 막 문신 쫙 있고 강매나 또는 눈탱이를 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엔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딜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중고차를 매입을 해 오면은 매매 단지 안에 성능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능장에는 자동차 진단 평가사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차량을 리프트기에 올리고 이 차가 유사고인지 무사고인지, 그리고 외부 패널에 판금이나 교체,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파워트레인, 엔진과 미션에 각종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체에는 이제 각종 부신과 그리고 차체에 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검수가 된 차량들은 각 매매단지에 있는 진단 평가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능 기록부를 발급합니다. 이 성능 기록부는 딜러가 마음대로 나 이거 오일 누유가 좀 있는데 좀 체크하지 말고 외부의 패널도 교체를 했는데 그냥 무사고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성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할 이유도 없고요. 자, 이렇게 성능을 본 차량들은 뭐 각종 뭐 엔진 오일이나 뭐 타이어 교체, 뭐 때로는 뭐 썬팅이 될 수도 있고요. 내비가 될 수도 있고요. 광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상품화를 거쳐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엔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엔카로 이동을 해서 엔카에 근무하시는 또 차량 평가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 더 검수를 합니다. 정말 무사고인지 유사고인지. 그렇게 해서 무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들은 저희가 이제 흔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흔히 아는 엔카 무사고 진단 차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딜러가 차를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중고차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이게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이소에 가서 고퀄리티의 상품을 원하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고차도 저렴한데 좋은 차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렴한데 좋은 차, 좋은데 싼 차,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카든 또는 다른 플랫폼이든 상태 대비 정말 저렴한 차는 일단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딜러분들도 또는 그 외적인 분들도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믿지는 장사는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엔카, 기본적으로 엔카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엔카로를 치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차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BMW 5 시리즈 당연히 F10이겠죠. F1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깡통이 있고요. 깡통이 있죠. 자, 럭셔리가 있고 럭셔리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럭셔리는 전기형, 럭셔리 플러스는 후기형이에요. 전기형은 N47, 후기형은 B47.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으로 굳이 F10을 사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B47 엔진이 달린 차를 선택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제 벤츠로 따지면 럭셔리 플러스가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M 에어로 다이나믹이 아방가르드겠죠. 제 개인적인 취향은 럭셔리 플러스입니다. 차는 옵션이 좋은 차가 최고예요. 외형보다 옵션이 좋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엔카 보증 차량이 여기에 엔카 진단 차량, 여기 운전석 창문 이외에 요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가 엔카에서 보증하는 차량이에요. 엔카 직영 차량 평가사 분들이 검수를 하고 이 차는 무사고 진단 차량이라고 내린 차가 이 빨간색 스티커입니다. 깔끔하네요. 보시면 시트도 어디 하나 눌린 자국이 없이 깔끔합니다. 막 이런 차에 시트지 붙어있고 카본지 붙어있는 차는 웬만하시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중고차는 옵션은 많은데 순정 그대로인 차가 최고입니다. 자, 차는 대충 봤고요. 자, 통풍 시트 있죠. 이게 럭셔리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은 사진은 이제 그만 보고, 사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엔카 전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차를 찍어도 웬만큼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번 훑어보시고 성능 점검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 보시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굉장히 짧죠. 리콜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 리콜 받는 거 은근히 귀찮아요. 자,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자, 중고차에서 말하는 무사고는 우리 흔히 닥심님이 말씀하시는 뼈다구가 먹지 않은 차는 무사고예요. 근데 이 차는 뭐 단순 교환이나 판금도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이 오일 누유권. 이 수입차는 누유가 있으면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대체로 보통 보면은 이 실린더 커버, 로크왕 커버라 그러죠. 헤드 가스켓 그 고무 패킹이 좀 경화가 돼가지고 오일이 비치는 게 가끔 있는데, 이거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한 딜러분도 다 수리를 진행을 하고 판매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험 이력을 봐야 됩니다. 보험 이력. 자, 이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나 또는 A6 이런 차량들이 대체로 이 용도 이력을 보면은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 흔히 보험 렌트라 그러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대차를 해주는 이런 차량으로 쓰인 차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렌트 이력 있는 차는 구입하시면 안 되고, 다행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시면은 최초 차량 번호 17년도 3월,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24년도 1월 4일이에요. 이 말은 1인 소유였다가 이제 그 매매 단지로 이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1인 소유. 아주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850만원짜리. 사실 외판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를 하면서 웬만큼 작업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엔카 차량 같은 경우에 깔끔할 거예요. 오, 시트가 브라운이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사진이 아니에요. 성능 점검. 자, 원동기 형식 B47 써있죠. B47. 그리고 봅시다. 단순 교환 있네요. 왼쪽 운전석 사고. 이 정도쯤이야 뭐 웬만한 공업사에서 제대로 수리를 했겠죠. 그 외 오일 누유, BMW는 오일 누유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5회. 이게 말이 5회지 5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2015년 6월 30일 날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타시다가 3년 뒤에 18년 6월 18일 날에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제 이전을 한 거죠. 그리고 약 10일 뒤에 6월 28일 날에 팔린 거죠. 그리고 또 한 3년 타시다가 다시 21년도 5월 24일 날에 또 매매단지로 이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또 팔린 거고요.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매매단지에 이전된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명일까요? 자, 볼게요. 1명, 2명, 3명. 3명이 탄 거예요. 3명.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고 이력을 볼 건데, 일단은 내 차 피해 이 BMW 520d 수리한 걸 보겠습니다. 1번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차인 거죠. 자차. 18년 2월 21일 날 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는데, 부품값이 약 300만원, 공인비가 69만원, 도장비가 160만원, 도합 530만원어치의 수리를 진행한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자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간에 한해서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가 뭐 현금으로 탕금을 하던 어떤 걸 하던 이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자차를 들지 않은 기간이 긴 차량을 사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 차 사고. 이거는 뭐 상대방 보험사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한 거예요. 자, 대충 보겠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그리고 이 사실 그 위에 500만원 수리도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범퍼만 교체를 해도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차가 좀 이쁘네요. 근데 자, 제가 지금 본 차 BMW 5 시리즈 F10 2015년식 520D 럭셔리 플러스의 시세가 이거예요. 이 시세는 같은 연식의 뭐 차량 금액의 평균값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89,000km, 11만 km, 17만 km 이렇게 있는데, 저라면은 첫 번째 차 또는 네 번째 차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17만 km 차량은 키로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제 차가 30만 km긴 하지만 그래도 뭐 키로수가 이렇게 많은 차량을 산다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고 이 89,000km 그리고 12만 km 보증 진단 차량 이 두 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엔카에서 좀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 필수로 봐야 될 것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차 일을 뭐 제 본업은 아니지만은 해보니까 우리 인터넷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버리는 그냥 그런데 정말 좋은 차를 많이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세 글자로 이제 카푸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좀 근무를 해 보다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이게 뭐 희귀품이나 올드카나 이렇게 돼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차량들이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감가를 합니다. 차를 구입을 하면은 더 올라가진 않아요. 한 30년 지나서 이게 진짜 올드카의 가치가 인정되면 올라가겠지만은 그 외적으로는 차를 구입을 한 후부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과 내 환경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중고차를 사는데 막 풀 대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차가 차예요. 차는. 자동차는 내가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로 인해서 내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그거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차량이 고장이 안 나서 트렁크에 늘상 갖고 다니던 이런 공구들을 사무실로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좀 차가 고장이 났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운전신이라고 이름 써있는 이 제품은 바로 오프매치에서 나온 방향제입니다.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긴 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케이스가 없는 상태인데, 창피하지만 제가 좀 차량 내에서 흡연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담배 냄새를 이겼습니다. 좋아.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